자, 1월 둘째 주 주식시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식시장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처음에 사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그래 이번 주는 그렇게 썩 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싶었는데 정리하니까 내용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번 주는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면 많았냐면 그놈의 그 산불,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그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묻혀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묻혀버린 느낌이라서 별다른 일이 없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리하니까 이번 주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장의 경제가 어떻다는 겁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근거가 되는 미국 경제가 나빠야 될 텐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근데 지금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4.1%를 기록해서 거의 4.1% 이거 말은 뭐냐면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이게 왜 4명이 쉬고 있는 게 왜 완전 고용에 가깝냐면 그렇잖아요. 잠시 일하다가 쉬어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쉬는 사람 포함해서 4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좋아요. 기업들이 고용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왜? 경제가 나쁘다면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또는 실직을 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기업이 채용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도 잘하는 너무 좋은 완전 고용 상태니까 이런 좋은 경기 상황에 굳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회의론이 지금 들기 시작한 거죠. 원래 지난해 말부터는 2024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가파르게 해서 2025년은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한 4번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말이 쏙 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감소하고 고용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를 해?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오히려 무슨 말까지 합니까? 야,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겁니다. 이것도 이건데 사실은 지금 이 물가 인상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요인이 지금은 사실은 더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취임하는 날 자기는 그 하루만 뭐가 되겠답니까? 독재자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자기가 공약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 다 처리하겠다 했죠. 그 처리하겠다는 쪽의 대표적인 게 중국한테는 100% 관세 매기고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도 25%,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에도 관세 매겨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심지어 캐나다한테도 25%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누가 낙마했습니까? 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관세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정책을 지금 트럼프는 하겠다는 건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려면 세금 매겨가지고 그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자국에 수입되는 수입품의 가격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는 그냥 25%가 비싸지는 겁니다. 중국산은 100% 이상 비싸지는 거죠. 물론 중국산은 100% 관세를 매겨서 중국산 제품이 사용되지 않게 중국산은 저가에 사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역기능도 있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물가 인상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인상된다는 말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물가를 인상되는 걸 잡으려면 잘 알잖아요. 우리 2022년도부터 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물가가 급등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미친 듯이 급증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네,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물가가 인상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이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죠. 물론 금리 인상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도 금리 인하가 멈춘다거나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럴 때 영향을 꽤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기술주.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주인데 이 기술주들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기업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우나 S&P 500보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계속해서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떨어졌죠? 그래도 장막판에 조금 약간을 좀 치고 올라와서 근데 실제로 장중에는 1% 가까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2%, 3% 이렇게 떨어지니까 매일매일 지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멈춘다, 안 된다? 이건 주식시장에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나게 영향이 클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죠. 캘리포니아 산불이 한국의 공기청정기 주가를 끌어올린다. 제가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요. 참 캘리포니아 산불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한국 주식시장에는 별의별 테마주를 다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산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한 해안가에서 시작한 산불이 돌풍을 타고 근데 그 돌풍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시속 160km였다면서요. 상상이 안 되는 바람의 속도인데 돌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산불을 전파를 크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 또한 서울 면적의 절반은 지난주 주말 이야기니까 지금 또 불이 안 꺼졌죠. 그럼 이제 절반이 아니라 이제 서울 면적까지 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불이 탔답니다. 자, 실제로 페리스 힐튼, 박찬호 집, 그 캘리포니아의 베버리 힐스의 고가의 주택들이 있는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산불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난 상황인데, 네, 한국에서는 이걸 또 테마주를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테마가 산불에 관련돼서 생겼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조림. 조림이 뭡니까? 갈치 조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무를 다시 그러니까 불탄 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무를 심어서 살려야 되죠. 네, 그 조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배출됐죠. 그리고 탄소 포집 테마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이건산업, 한솔, 홈데코가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산불 진화에 또 사실 이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기가 찰 건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 분명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산불 진화 관련주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소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산불 진화 관련주 우리나라 산불 진화 관련주로 파라텍 같은 기업이 뜨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뜬 게 아니라 이런 기업도 뜹니다. 산불 복구 관련주. 아니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으면 복구를 자기 나라 기업들이 하지 왜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SY 전진건설로봇, SY 스틸텍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산불 피난 관련주. 지금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피난을 와야겠죠. 그 피난 오는 사람들은 또 뭘 해야 됩니까? 임시 거주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덕신 EPC 같은 이런 기업들은 네, 모듈러 주택이라 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짓는 집을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기업들이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자, 이거죠. 산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릴 거랍니다. 위니아가 상한가를 가서 이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놈의 테마주는 누가 만들지? 그래서 위니아가 왜 올랐는지 진짜 궁금해서 근거는 있는가 싶어서 조회했더니 위니아가 아마존에서 네, 공기청정기를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위니아가 떴습니다. 다른 거 웅진코에 이거는 팔고 있지가 않으니까 그건 안 뜨고 얘만 떴습니다. 아, 나름 테마주를 만드는 인간들도
이유는 있구나 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뭐 이건 어느 정도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캘리포니아 산불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다 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그쪽 불난 지역의 전력 설비들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변압기 설치해야 되고 다시 전선을 다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명전기, 재룡산업, 대원전선, 제일일렉트릭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어제 급등하고 오늘 잠잠한데 이런 기업들은 오늘 또 종목보다 좀 차별화는 돼 있지만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죠. 자,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에 어떤 일어난 상황들도 뭘로 주식의 가격의 변화에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도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근데 막 따라잡으면 안 되세요. 이런 거 어제 따라잡으신 분은 오늘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따라잡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위니야 이건 좀 심했어요. 초토화된 어차피 이 사람들 다시 집을 사서 가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게 집 다시 지어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집들은 다 무슨 집이에요? 다 목조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회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은 뭐예요? 네, 지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고 전력설비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테마주를 보실 때는 저는 전력설비 관련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지난주 대한민국의 사학개미들을 잠 못 들게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학개미들이 모니터를 박살을 내는 모니터 파괴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정말 아파트의 비명소리 들렸다면 그 집은 양자 컴퓨터 관련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던 집입니다. 젠슨 황 한마디에 무너진 양자 컴퓨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세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황 사장이 엔비디아의 황 사장이 CES에 나와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되려면 10년은 너무 빠르고 30년은 너무 느리고 20년이면 적당하다 이러면서 그 발언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당장 뭐 될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린다 뭐 어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양자 컴퓨터가 구글의 윌로를 통해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해서 미친 듯이 급등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 말 한마디에 바로 그날 주식시장에서 폭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주식 주가가 폭락하니까 특히 많이 폭락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죠. 이 아이온큐는 한국의 김정상 교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래서 실제로 사학개미들이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온큐입니다. 여러분 토스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이온큐가 거의 주식 거래량 1위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학개미들은 특히 2030 세대는 이 기업을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진정시킨다고 뭘 했어요? 젠슨왕 말은 양자 컴퓨터가 시장에 나오는 데가 20년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영향력을 가지면서 엔비디아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는 데가 몇 년 걸린다? 그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는 기업이 탄생하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거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진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하면서 그날 아이온큐는 한 6% 가까이 오릅니다. 반등을 하는데 자, 반등해서 가려고 하는데 요놈의 새끼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나도 황 사장 의견에 동의한다. 이러면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나는 양자 컴퓨터 잘 모르는데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실용화는 아직 먼 이야기라면서 강범위한 도입까지는 그래도 좀 얘는 착해. 30년, 20년 아니고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업계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또 몇십 프로씩 빠져버립니다. 자 봅시다. 젠슨 황 한마디에 무너진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마치 메가 트렌드가 될 건가? 제가 그랬죠. 양자 컴퓨터가 테마주가 아닌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주식 수업 시간에 말했던 기억나시죠? 제가 물음표 해놨잖아요.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테마주였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건 실체가 있다 없다? 없죠. 제가 메가 트렌드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대감, 두 번째는 가시화,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자,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가시화, 뭔가 제품화가 되거나 상용화되거나 보급되는 가시화가 안 일어나고 현재는 어떤 상태? 기대감. 기대감을 가진 상태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때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제자리 오고 나서 나중에 상용화가 되는 시점, 그래서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때니까 이제는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합니까? 처음에 올라왔던 가격까지 빠져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때쯤 사놓고 몇 년 기다리면 됩니까? 10년 기다리세요. 물론 10년 기다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뉴스가 나오면 100%, 200%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게티 컴퓨팅이라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 테마로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 중에 하나죠. 이 기업이 지금 몇 달러에서 1달러 미만에서 몇십 달러까지 20달러까지 2000% 이상 올랐죠. 1억 넣었으면 20억이 되는. 근데 그게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4일, 3일 만에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위에서 고점에서 몇 프로 빠져 있어요? 71%.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매질선이에요. 네, 61선. 좀 있으면 121선 건드리죠? 그럼 61점에서 1차 매수, 아니면 그 다음에 121선 2차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양자 컴퓨터를 조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을 뭘로 해주면 됩니까? 투자 타이밍 같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 관심 없는 분은 쳐다도 보지 마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이 이평선을 활용해서 61선쯤에 1차 매수, 121점에 2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상승을 보고 매도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부터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상용화 되는데, 가시화 되는데, 제품으로 가시화 되는 데는 10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 이야기가 이슈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 수개월 내에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대신에 모든 주식은 이런 겁니다. 비쌀 때 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오히려 탈출.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해서 누가 안 볼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그게 올바른 투자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완벽하게 사라진 이제 소멸될 만한 테마냐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고점에 산 사람은 좀 슬프겠지만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 투자에 관심을 지우지 말고 오히려 지금쯤이면 한국의 양자 컴퓨터보다 차라리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으면 미국 걸 사라 그랬죠. 그죠? 이제 지금 근데 제가 그때 뭐랬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보지 말자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 하자마자 이제 볼 수 있는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보면 어떨까 이 생각 듭니다.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그 다음이 아이언큐죠. 근데 아이언큐는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일단 며칠선까지 와 있어요. 61선. 근데 61선도 깼죠. 자, 그럼 얘도 이제 121선 보러 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 번쯤은 이제쯤 관심 가지고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실스크죠. 실스크. 이 기업은 1달러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0.45센트인가 이랬는데 그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던 기업인데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테마가 붙으면서, 그리고 이 기업에 여러분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 리게티 컴퓨팅, 아이언큐, 실스크 이 주식을 다 샀던 사람이 다 대한민국 사람. 네, 아이언큐의 거래량의 40%인가? 리게티 컴퓨팅은 60%, 그리고 실스크는 거의 대부분을 한국 투자가들만 다 샀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한국 애들끼리 텔레그램이나 토스, 지금 토스를 주식 거래하면 또 이제 톡방이 있는데 수익 인증을 한답니다.
그 토론방에. 그래서 나는 이걸로 돈 벌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우르르 다 따라가면서 실제로 미래에셋이라든지 다른 해외 주식 그 HTS에서는 그 MTS나 이런 데서는 아이온큐나 실스크는 거래대금 상위에 안 올라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하는데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거래하는 이 토스 증권에서는 네, 수익률 인증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나 이걸로 돈 벌었다니까 다들 몰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렸죠. 실제로 실스크는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했어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개잡주죠. 동전주, 개잡주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 개미들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어떤 말도 하냐면 이런 대한민국 개미들 때문에 물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투자가들의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쏠림 현상이죠. 네, 우 갔다가 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제대로 야 이게 K 주식이다. 이게 K 주식이다. 한번 정확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스크 이걸 조금 사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실스크보다는 적어도 리게티 컴퓨팅 또는 네, 아이온큐 정도. 아이온큐 정도는 그래도 실체가 저는 있다고 보니까 이 기업 두 개에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조금 살만한 위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보면 뭐 아파트에 뭐 비명소리 들리고 모니터 두들겨 부수고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도 보통 한 30-40% 빠지는 건 예사니까 굳이 그걸로 모니터를 부수고 새벽에 고함 지르고 난리를 했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난리였죠. 고객님이 보유하신 종목이 상장 폐지 절차에 진입하여 안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이게 오는 거죠. 아이온큐 주가의 상승의 3배, 하락의 3배에 베팅하는 ETP입니다. 이걸 투자내는 아이온큐가 몇 프로 빠졌어요? 자, 위에 고점 대비 거의 50% 빠졌죠? 고점 대비 50% 빠지면 그게 3배 해보세요. 150%, 마이너스 150%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날 하루 딱 하락하는 순간 33.3% 빠지면 그냥 바로 제로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애들은 실제로 이 기업도 많이 샀지만 제일 많이 산 건 네, 이거였거든요. 우리나라 또 투자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끈해. 미국에 상장된 3배짜리 ETF나 ETP 이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대한민국 사학개미들이. 그러니까 3배짜리. 여러분 지금 보면 시장에 또 테슬라 3배짜리 이런 것도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에 상장 폐지가 돼버리니까 청산돼버리고 돈이 그냥 공중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박살 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누구 한 말 한마디 때문에 황 사장. 이놈이 황 사장 한 말이 이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못 건진다. 레버리지 경각성 밀게온 아이온큐 3배 ETP 이렇게 돼 있죠. 아이온큐가 약 마이너스 40분을 찍으며 하루 만에 상패, 청산을 당해버린다. 투자 원금이 제로가 돼서 상장 폐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한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있지만 미국 투자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으니까요. 개별 종목은 그래 투자하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아니요.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뭐랬죠? 상하한가가 없댔잖아요. 마이너스 100%도 갈 수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한 몇 주 동안, 1주, 2주 동안 대한민국 사학개미들을 엄청난 수익 인증에 재미를 붙였던 그 양자 컴퓨터가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조금 목돈 좀 가지고 있던 2030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특히나 토스로 주식 거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투자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들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2030은 좀 불쌍한 게 영끌해서 부동산으로도 힘든데 또 이것까지도 영끌해서 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홍 한마디에 무너진 양자 컴퓨터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장 리뷰는 내용은
제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CES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CES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컴퓨터 가전 박람회인데 8년 만인가요? 8년 만에 황 사장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 이 CES 기조 연설을 통해서 신상품을 특히 블랙웨일 관련된 좀 더 좋은 획기적인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AI 컴퓨터와 AI 반도체에 대한 또 어떤 붐을 끌겠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나와서 최신 게임용 RTX 5070이라는 GPU 하나만 그냥 보여주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회사 제품 설명하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물리적 AI라 해가지고 물리적 AI, 그러니까 로봇을 AI를 탑재한 로봇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부분은 이제 자기 엔비디아 칩들이 쓰일 거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엔비디아 칩이 쓰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황 사장님은 엔비디아에 대한 제품들을 홍보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로봇 제품 각축장이 황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봇 하면서 오히려 CES는 엔비디아의 제품들, AI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로봇이 주목받는 각축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CES 전에 1월 1일 날 뭐 어떻게 됐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로봇 사업부, 삼성의 로봇 사업부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하겠댔습니까?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새벽부터 했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곧 뭐 한다 그랬죠? 이렇게 얘들이 발표했으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름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거라고.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 삼성에서 기업 합병 개시를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름까지 바꾸겠다. 그리고 삼성 로보틱스를 가장 크게 염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또 빵 떴죠. 또 빵 떴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에서 온 사람? 미래에서 온 사람. 자,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제가 그랬죠. 삼성 관련된 ETF가 뭐 해야 된다? 이제 삼성 로보틱스를 편입해야 돼요. 삼성 관련 펀드들이 이거 편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강화를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RS 오토메이션 이걸 주목하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이젠 RMM입니다. RNM. 이 기업도 삼성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지만 연관돼서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까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곧 삼성 로보틱스로 빨리 바뀔 거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예언을 해드렸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면 곧 LG가 그거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LG전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CES에서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할 거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LG전자도 휴머노이드 사업 할 거니까 어떤 기업 보라고 했습니까? 로보티즈 보라 했죠. 상가 같습니다.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이걸 미리 투자해 놓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이건 수익보다 더 짜릿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 예상대로 진출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두 회사가 다
LG전자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얘도 곧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자기 LG전자에 편입을 시킬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얘들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전환사채를 가지고 신주 인수권이었나 그때가? 콜옵션. 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들도 어떤 형태든 LG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면 네, 좋은 효과를 분명히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갖고 계신 분,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 듣고 로보티즈를 매수한 분이면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LG전자도 휴머노이드 사업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 또한 갑자기 뜬금없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삼성하고 LG전자하고 로봇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현대차하고 로봇 사업을 하겠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로봇 사업 하는데 자동차 만드는 현대차하고 왜 그런 사업을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현대차는 뭘 인수했었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현대차는 요즘에 자동차 광고할 때마다 사족 보행 로봇 계속 강조해 주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로봇 사업을 현대차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얘를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MOU죠. 해보겠다 의향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자율주행도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발표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지난 주말에 6%, 그 무거운 주식이 6% 뜨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로봇 관련 기업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메가트렌드 사업들은 처음에는 뭐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댔죠. 그래서 2년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건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품이 나오고 있죠. 상품화되는 가시화가 되면서 지금 다시 두 번째 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됐고,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된다? 메가트렌드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메가트렌드 산업이 로봇 산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으면 짧게 수익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좀 길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될 것은 조선주가 안 죽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조선주 열기입니다. 미쳤습니다. 조선주가. 진짜 조선주가 미쳤습니다. 초기의 조선주의 상승은 HD 현대 계열의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같은 이런 조선주가 급등을 했고, 여러분 초창기에 제가 추천할 때도 HD 현대 관련된 조선주만 추천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우리 정 실장님이 밀고 있는 하나오션 빵 뜨면서 드디어 투자의 결실을 보는군요 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오릅니다. 하나오션이. 그래서 HD 현대그룹주가 주도하고 하나오션이 밀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HJ, 한진, 예전에 한진중공업인 HJ중공업도 미친듯이 급등하는,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주만 올리니까 좀 미안했는지 이제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같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로 대표되는 피팅 업체 태광과 성광밴드가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현대 힘스, HD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조선 기자재 또는 조선 소의 관리 서비스하는 그 업체들의 주가들도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콩고물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내줘야 되나? 자,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막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건 보통 1등주 오르고요, 2등주 오르고 3등주 오르면 네, 거의 끝물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매도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월요일 또 가는 거예요. 잠시 밀리더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밀릴 때는, 어제 밀릴 때는 그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네 이제 보내줘야지 이랬는데 오후에 보니까 다 올려놓고, 그리고 오늘은 또 누가 끝이래 이러면서 또 올라가니까 내 생각에 이게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제가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이제 헤어질 결심을 좀 하십시오. 언제든지 5일선, 여러분이 정해놓은 5일선, 11선, 21선 여러분이 선을 정해놓고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이상 났으면, 수익률이 100% 넘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7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될 것은 원전주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한미 원전 동맹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체코에 지금 진출하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개발업체가 자꾸만 태클을 걸어서 체코의 본계약을, 체코의 원전 수주 본계약을 방해를 했죠.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원전 기술을 도입할 때 미국의 원전 기술, 경수로, 중수로 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자로로 해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야, 어쨌든 우리 거 기술 아니냐 이러면서 태클을 걸고, 그래서 체코랑 원전 계약하는 것을 인정 못한다 했고, 체코도 그런 부분에 소송이 걸리는 것 때문에 계약권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면서 우리가 혼자 다 먹으려 했더니 뭐 하는 겁니까? 미국이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에 미국이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 이 MOU는 미국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도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전 산업이 글로벌 경제 패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지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한국, 프랑스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중국이 지금 원전을 자기 나라에 엄청나게 짓고 있으니까 원전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자, 그나마 중국과 비빌 만한 기업이 한국이거든요. 자, 근데 프랑스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제대로 일을 하는 문화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3마일 원자로, 1970년도 3마일 원자로 폭발하고 나서 미국에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몇십 년째 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러시아는 기술은 있는데 전쟁하고 있으니 뭐 그걸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러면 두 나라인데 중국이 너무 전 세계 원전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이것도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원전 사업을 제재하려니까 어떻게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미국 안에 있는 동맹국은 어느 나라 원전, 한국과 미국의 MOU 맺은 이 원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은 다시, 사실 원전이 확 뜨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 원전 정책이 폐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제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원전 관심 있다 이런 의사를 조금 표현하다 보니까 원전주가 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께 예전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원전 아직 안 죽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이 기업은 꼭 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BHI. 제가 계속 추천주에 있었죠. 이건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고, 이 BHI는 한국에서 원전을 굳이 안 해도 해외에서 SMR이라든지 해외 원전 기업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기술도 갖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고 계속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이 기업도 지금 며칠 동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8번째. 자, 별로 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리하니까 너무 많다 했죠? 네. 제가 여러분과 8번째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BTS, 블랙핑크, 그리고 신인 아이돌이 돌아온다는 주제입니다. 지금 BTS도 돌아오고 블랙핑크도 돌아오고 그리고 뭐 2NE1 이런 애들 돌아오면, 그리고 제2의 에스파 또는 제2의 스트레이키즈 같은 신인 아이돌들이 데뷔한다 그러면서 엔터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아이돌이 컴백하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매출 증가 기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겁니다. 아이돌들이 공연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공연을 하니까 티켓 값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100다, $300다 하면 뭘로 받아온다? 달러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한국 환율 1,300원일 때 받는 것보다 환율 1,500원, 1,400 후반대 이때 받아왔을 때 그냥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가 되면서 환율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돌들이 와서 또는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다시 컴백하면서 매출을 올릴 거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환율 달러를 벌어올 거라는 이 기대감이 섞이면서 지금 엔터주가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면 되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나는 JYP의 대표적인 아이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 아이돌은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대한민국, 한국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지금 남자 제2의 스트레이키즈를 또 만든답니다. 7인조 남자 보이그룹이 이름이 킥플립이라는 애가 또 나온다니까 남자 아이돌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네, JYP.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돌은 BTS지 하시면 어디에다가? 하이브에다가. 지금 BTS가 솔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곧 완전체가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완전체로 컴백하면 돈을 또 쓸어 모을 것 같습니다. 쓸어 모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 몇 년이죠? 서로 지금 먼저 간 애들, 나중에 간 애들 한 3년 이상 됐잖아요. 완전체로 컴백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 같아요. 아마 글로벌 투어하면 다 매진일걸요. 자, 그래서 하이브, BTS를 생각하시면 이걸 하시고요. 그 다음 에스파, 에스파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NCT, 남자 아이돌은 NCT, 여자 아이돌은 에스파, 그리고 신인 걸그룹 하츠 투 하츠라는 새로운 걸그룹도 나온다 그러니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은 어떤 기업? SM에 투자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는 그런 새로 나온 애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안다. 블랙핑크, 그리고 빅뱅, 2NE1 같은 올드 아이돌, 그러니까 2세대, 얘들 2세대인가 3세대인가 이런 좀 오래된 아이돌, 이 애들이 지금 좋다. 또 이 애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시면 YG엔트에 투자하십시오. 근데 사실 YG엔트는 새로운 걸그룹 데뷔했는데 폭망이죠. 무슨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 완전 폭망했고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 이 애들이 워낙 티켓 파워가 세고 엄청난 흥행을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서 YG엔트도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특히나 저는 빅뱅의 힘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이번에 마마 지드래곤 나올 때 빅뱅의 저도 그거 보면서 감동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핑크 YG에서 다 떠났지만 또 자기들끼리 활동은 또 한다잖아요.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완전체 활동은 YG엔트 이름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2NE1 이번에 공연했는데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먹히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빅뱅의 그 전주 빰빰빰빰빰 이런 거 넣으면 동남아는 난리도 아니라 그러고요. 이번에 지드래곤 파리 콘서트는 중국이 중계를 안 하니까 중국의 한 개인이 중국 중계권을 4K 중계권을 개인이 샀습니다. 내가 내 인스타에서 방송하겠다. 그 정도로 빅뱅 찐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계권을 사는데 수백억을 쏟을 만큼. 어제 오늘의 주식으로 선정된 주식은 우리 정 실장님이 선정한 종목은 원픽은 RBW입니다. 네, 마마무의 소속사인데요. 이 기업이 알게 모르게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기간 수급이죠. 네, 기간 수급이 꾸준히 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마무 좋다. 네, 그러면 RBW 입맛대로 고르십시오. 뭐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취향과 입맛대로 골라도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녀석이 다시 추세를 잡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주가 지금 급등해야 돼요. 지금 진짜 알테오젠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난리 굿도 아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왜 조용하냐고요? 금리 인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가 안 돼서 네, 바이오주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해야 될 다룰 9번째 주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로 힘이 없는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 코롱, 티슈진 그놈만 잘 가. 그 외의 기업들은 영 맥이 없어요. 자,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효과보다는 어떤 효과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이라는 효과가 더 크면서 바이오주가 힘이 없어서 당분간은 바이오주가 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는 사실 이번 주부터 반도체주가 조금 밀리길래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 자금이 바이오주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쓸데없이 2차 전지에 돈이 또 다 몰렸어요. 반도체에서 빠진 돈들이. 그러면서 바이오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0번째. 이제 우리 마지막에는 지난 추천 종목들을 리뷰해야 되죠? 자, 이제 지난 추천 종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계속 추천했던 게 VT, APR, 아모레퍼시픽이었고,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성강밴드, 바이오주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코롱티슈진, 식품주는 삼양식품, 그리고 재건주 계속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BHI 몇 주 전이죠? 5주 전에 추천했네요. 6주 전에 추천했네요. BHI 글로벌 텍스프리 자람 테크놀로지 추천해드렸고요. 5주 전에는 바이오플러스, PSK홀딩스, 카페24. 그리고 4주 전에는 실리콘2, HD 현대 마린솔루션, 파마리스트를 추천해드렸고 3주 전에는 인벤티지랩, 한올 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케어젠을 추천해드렸어요. 자, 이게 한 줄 한 줄이 지난주 주마다 추천해준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2주 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PB테크, CMS 추천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는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좀 종목이 많았다, 그죠? 네. 자, 이제 이 중에서 수익 실현 좀 하겠습니다. VT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실리콘2, 자람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 갖고 계신 분 이제 수익 실현하십시오. 자, 특히 PSK 홀딩스는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요. 이제 보내주십시오. 자, 이 종목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손절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자, 바이오 플러스는 손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익절, 파란색은 손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주 중에서 갖고 계신 기업들 종목 이렇게 매도할 거고요. 자, 대신에 같은 반도체 준데도 SK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 테크윙은 좀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간당간당해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추천 종목 눈치챘겠지만, 자,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페일리가 아니고 패밀리입니다. 아이패밀리. 자, 화장품주를 2개 뺐죠? VT와 실리콘2를 빼면서 새로운 화장품주를 넣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또 원택, 미용기기회사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주, SY 스틸텍. 이건 이미 지난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